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를 문제풀이로 하면서 하는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실기편입니다. 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할 때 돕는 방법은? 지금 이분은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침대에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번,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은 뭘까요? 왼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3번이 답이죠? 오른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자, 오른쪽을 밑은 거는 왜?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37번 신체활동 도움시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사의 원칙을 잘 지킨 경우는 무엇이냐? 이건 21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번 제가 기운 세액대로 지금 운동하세요. 2번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억제대로 묶어 놓을게요. 3번 화장실에 다니려면 귀찮으시니 기저귀를 쓰면 좋겠어요. 4번 주무시는 동안엔 잠에서 깨실 수 있으니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5번 얼른 식사하셔야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할 수 있어요. 답은 뭘까요? 4번이죠. 자, 1번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봅시다. 계획을 제가 기운 대로 본인이 세운 계획이 아니죠.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하는 거죠. 제가 기운 세획이 아니라 어르신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틀렸고, 두 번째는 낙상의 위험에서 억제대로 묶어 놓을게요. 예, 묶어 놓는 행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귀찮으니까 기저귀를 차라.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얼른 식사해야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 다 요양보호사 중심인 거죠. 잘못됐습니다. 자, 대상자 중심은 4번이 답이죠. 주무시는 동안엔 잠에서 깨실 수 있으니 기저귀는 확인하지 않을게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비위관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높은 온도로 준비한다. 2번 일어나 앉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눕힌다. 3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빠르게 제거한다. 4번 경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를 바로 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둔다. 자, 정답이 뭘까요? 5번이 답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액은 체온보다 높은 게 아니라 체온 정도죠. 체온과 같게 한다. 2번 일어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 왼쪽으로 눕히나요? 왼쪽이 아니라 어느 쪽? 오른쪽으로 눕히죠. 왜 오른쪽으로 눕히죠? 네, 위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의 역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잘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한다? 오른쪽으로 눕히는 게 맞겠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빠르게 제거하나요? 멈추고 알려야죠. 멈추고 잠그고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다가 답이겠고, 경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를 바로 눕히나요? 바로가 아니라 30분 앉히고 눕힌다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아야 이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39번 약품 보관하는 방법이다. 옳은 것은? 가루약은 물에 녹여 냉장고에 보관한다. 물에 녹이는 거 옳지 않죠. 알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면은 습기가 차서 안 되고. 3번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어때요? 네, 이게 정답이네요. 안약은 습한 곳에 두는 게 틀렸고, 시럽제는 1회분씩 미리 넣어놓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것 3번이 답입니다. 40번 귀에 염증 있는 대상자의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이에요.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방향? 후상방. 후상방이 어디예요? 바로 나번이죠. 41번 대상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편다.
2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한다. 3번 휠체어 사용 시 잠금 장치는 항상 열어둔다. 4번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5번 편안하게 화장실 이용을 위해 조명을 어둡게 한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은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서 틀렸고요. 2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필요시 잡도록 했다. 어째요? 맞죠? 예. 3번 휠체어 사용 시 잠금 장치를 열어놓으면은 항상 열어두면은 다 미끄러질 테니까 틀렸고. 4번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면은 걸려 넘어지니까 이것도 잘못된 방법. 5번 편안하게 화장실 이용해 조명을 어둡게 하나요? 밝게 해야지 어르신들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거 2번이 답입니다. 42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옷을 벗으려고 하고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요.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대. 이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 가고 싶은 거죠? 3번이 답이죠. 즉시 화장실을 데리고 간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신호다. 이렇게 배웠죠. 자, 43번입니다.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이용해서 배변 중일 때 배설을 돕는 방법. 이번에는 배변 중인데 돕는 거예요. 배변을 하도록이 아니라 배변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미온수를 항문주위에 끼얹어 준다. 3번 이동변기를 차게 한 후 제공한다. 4번 누워서 편안하게 배설한다. 5번 힘드실 땐 기저귀를 채워준다. 뭘까요? 2번이죠. 미온수를 항문주위에 끼얹어 준다. 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용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실을 깔거나 TV나 음악을 틀어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동변기를 차게 하면은 오히려 변이가 줄어들게 되니까 틀렸고. 4번 누워서 편안하게 배설이 되나요? 누워서가 아니라 침대를 올려주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힘드실 땐 기저귀, 무조건 기저귀 채우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미온수를 항문 주위에 끼얹어 준다. 이게 답입니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 자, 소변치료라고 보통 얘기하죠. 배가 아프다. 방광이 빵빵하게 지금 차 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2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3번 뜨거운 물주머니를 아랫배에 대준다. 4번 소변줄이 잠겼는지 눌렸는지 확인한다. 5번 유치도녀가를 팽팽하게 당겨준다. 정답은 4번이죠. 소변줄이 잠겼는지 눌렸는지 확인한다. 자, 45번 기저귀를 찬 대상자가 한쪽으로만 누워서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하는 방법.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엉덩이가 살이 없기 때문에 기저귀가 클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자세를 취하면 잘 돌려눕질 못하기 때문에 고정된 자세로 있다 보면 기저귀를 채워도 소변이 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의 문제가 나왔어요. 1번부터 보세요.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한다. 시계 방향으로 하는 건 배변을 좋게 하는 거죠. 자, 2번 체위 변경을 2시간 간격으로 해준다. 이건 욕창과 관련된 이야기고. 3번 소변량을 줄이기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하복부에 더 물주머니를 대준다. 베개로 한 몸을 지지하면서 자주 폐해 변경을 한다. 뭐겠어요? 5번이죠. 베개로 한 몸을 유지하면서 자주 체해 변경을 한다. 한쪽으로만 누워 계신 분들에 대한 답은 5번입니다. 46번. 예, 저번에 나왔던 문제죠. 칫솔질을 도와줄 때 올바르게 치약을 묻힌 거. 요거는 4번이 답이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머리 감기는 거예요. 자, 1번 양쪽 귀와 눈을 솜으로 막는다. 2번 방수포를 둔부까지 깔아준다. 3번 머리와 두피에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번 머리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구고 차가운 물로 헹군다. 5번 머리를 감긴 후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 놓는다. 자, 정답은요?
3번이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양쪽 귀와 눈이 틀렸죠. 눈을 손으로 막지 않죠. 자, 2번은 방수포를 어디까지 깔아두나요?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 밑.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구고까지 맞아요. 차가운 물로 또 헹구게 되면은 춥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감싸야죠. 머리를 감싸서 물기를 닦는 거죠. 47번의 답은 3번. 머리와 두피에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손톱 끝 하면 또 틀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이기 때문에 옳은 답. 48번. 혼자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혼자서 세수 없는 분이에요. 자, 눈곱이 있는 눈부터 닦는다. 그런가요? 없는 쪽부터 닦아야 되겠고. 2번 코털을 자르는 것은 의료행위므로 의료행위가 상의한다. 코털 자르는 게 의료행위인가요? 코털이 아니라 뭐예요? 귀지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어때요? 맞죠?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안쪽에서 바깥쪽 바뀌었고요. 5번 입, 코, 목, 귀, 눈, 손 사는가요? 입, 이마, 볼, 목 순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는다. 49번.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관리하는 방법. 발 관리예요. 1번. 나일론 재질로 된 양말을 신긴다. 2번.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둥근게 자른다. 3번.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닦는다. 4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바르고 마사지 해준다. 5번. 수시로 뜨거운 물에 족욕한다. 뭐가 답인가요? 4번이 답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뭐가 틀렸어요? 나일론 재질이 아니라 면 재질로 된 양말을 신겨야 되고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일자로 잘라야 되겠고요. 발가락 사이에 알코올로 닦나요? 비누로 깨끗이 닦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4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바르고 마사지해준다. 맞고요. 자, 수시로 뜨거운 물에 따뜻한 물이면 안 돼. 뜨거운 물이 틀렸어요. 따뜻한 거하고 뜨거운 거하고 다르죠. 네, 49번의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5번 왼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벗기는 순서예요. 지금 수액도 맡고 있고 왼쪽 팔에 오른쪽 편마비에다가 상의를 벗기는 거예요. 자, 벗기는 건 어떻게 되죠? 건강한 팔, 그 다음에 마비된 거예요. 건강한 팔인데 건강한 팔에 뭐가 있어요? 수액이 있어요. 자, 벗을 때 수액이 먼저 나올까요? 팔이 먼저 나올까요? 팔이 먼저 나오죠. 건강한 팔이 어느 팔? 왼팔. 그 다음에 수액이 나오고 오른팔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51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사실 좀 재미없어요. 싫어요. 그렇지만 가나다라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건 283페이지를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두 번째는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놔야죠. 그 다음에요.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움직여서 이동시키고 편안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이렇게 하시면 가, 라, 다, 나, 마 4번이 답이죠. 자, 문제를 푸실 때 정신없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1, 2, 3, 4, 5를 쓰고 그대로 나열하면 답 찾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52번.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대상자를 일으키는 올바른 자세는 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르신 우리가 어디를 받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일단 그 요양보호사의 자세예요. 요양보호사가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를 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은 구부리고 밀착돼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은 허리만 구부렸고요. 3번 다 떨어져 있죠. 2번, 4번, 5번을 보면은 2번이 답인데요. 4번은 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5번도 붙어 있어요. 근데 2번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어르신들 다리가 끼어 있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입니다. 53번. 휠체어 문제도 잘 나오는 이번에는 문턱을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이럴 경우에 휠체어는 뒷바퀴가 큽니다. 자, 뒤로 돌려서 뒷바퀴를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가는 거. 5번이 답이겠죠? 54번. 침상에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른쪽 편마비가 대상자인데, 자, 어디를 받쳐야 되나요? 등과 겨드랑이를 받쳐서 앉히는 거. 3번이 답입니다. 55번. 이제 왼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벨트를 착용할 때 요양보호사의 돕는 위치와 보행벨트예요. 자, 보행벨트는 어디다 하나요? 보행벨트는 불편한 쪽, 뒤에 요양보호사 쓰고, 요거는 허리 부분이죠. 왼쪽 편마비니까 그럼 요양보호사가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왼쪽에 서야 돼요. 허리에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1번, 2번, 5번은 다 허리 부분이 아니에요. 3번이냐 4번이냐인데 왼쪽 편마비니까 어디가 불편해요? 왼쪽이죠. 어르신의 왼쪽에 쓴 게 뭡니까? 4번이죠. 56번. 대상자가 사점 지팡이, 이런 거 사점 지팡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되는 것. 청결 상태, 손잡이 끈의 마모 상태, 바닥 끝 고무에 닿은 상태, 손잡이 고무의 마모 정도, 페인트 도장 유무 뭘까요? 그렇죠. 3번이죠. 바닥 끝에 고무 닿은 상태. 이 부분이 닳게 되면은 미끄러워져 가지고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57번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가득 차면 닦는다. 2번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하고 삶는다. 3번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4번 사용한 고무 카테타는 15모 이상 삶은 후 햇빛에서 말린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가득 차면 하는 게 아니라 1회 이상 이렇게 하죠. 자, 2번 보시면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세탁소에서, 대상자의 세탁물 모든 세탁물을 하진 않죠. 어떤 세탁물이요?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된 상태에서 세탁하니까 이게 틀렸고요. 3번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어때요? 이게 맞죠. 왜 찬물로 세탁해요? 예, 피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응고돼서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요게 답이겠고 4번은 또 뭐가 틀렸나요? 사용한 고무 카테타는 15분 이상 삶은 것까지는 맞는데 햇빛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말려요? 그늘에서 말린다고.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함께 세탁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세탁하는 거죠. 분리해서 세탁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이게 답입니다. 58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안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에서 1번부터 보세요.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뭘까요? 3번이죠.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가 답입니다. 59번 수해 발생 후 전기 사고와 가스 노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자, 수해 후에 전기 사고나 가스 노출 사고 날 수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전 시 양초에 불을 붙어 실내를 밝게 한다. 창문을 닫은 후 가스레인지를 켠다.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아 당겨 뺀다. 4번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전원을 연결하고 수선한다. 5번 정전 복구가 되었어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연결한다. 자, 1번도 보시면 정전 시 양초에 불을 켠다. 큰일 날 일이죠. 어떻게 해야 밝게 하려면 손전등을 이용해서 밝게 한다죠. 2번도 가스레인지를 켤 때는 창문을 열은 후. 3번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아 빼나요? 플러그를 꼭 붙자고.
그 다음에 4번 전열기에서 냄새가 나면 전기를 연결하나요? 아니죠. 연결하면 안 되죠. 5번이 답이네요. 정정복구가 되었어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연결한다가 답입니다. 60번 수확한 후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오면 더 맛있는 후숙과일은 무엇이냐. 자, 후숙과일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후숙과일의 뜻은 뭐예요? 상온에서 일정 기간 있을 때 더 맛있죠. 영양가도 좋고 더 맛있어지는 과일을 우리는 후숙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자, 정답은요. 딸기, 키위, 수박, 포도, 사과 중에 키위죠. 키위 말고 또 뭐 있어요? 토마토도 있죠. 토마토 파란 거 사다가 익혀 먹고, 복숭아도 좀 딱딱할 때 사놨다가 먹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있고 또 황금향도 후숙과일이고요. 바나나도 덜 익은 거 사다가 우리 갖다 놓고 먹죠. 또 망고가 있고요.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후숙과일입니다. 61번.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무엇이냐. 자, 실내 습도가 낮으면 우리 겨울철에 실내 습도가 낮으니 호흡기계 감염에 조심하십시오. 그러죠? 그게 답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호흡기 점막 건조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이다. 이런 문제는 비교적 쉽죠. 자, 62번.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 구매 시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을. 자, 우리가 대신해서 물건을 사다 드렸는데 불평스럽대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부터 볼게요.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2번, 구매한 물건 교환은 대상자와 함께 간다. 3번, 비슷한 물건이니 그냥 사용하라고 한다. 4번, 과적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5번, 대상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게 한다. 뭐가 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이 답이죠. 구매한 물건은 대상자와 함께 간다. 이게 답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냐. 자, 1번부터 볼게요. 물은 투명 유리컵에 담아둔다. 2번, 앞치마보다는 식탁보를 깔아준다. 3번, 졸릴 때도 식탁은 제때 하도록 준비한다. 4번,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준다. 5번, 손잡이는 크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자, 정답은 4번이 답이죠. 1번은 투명 유리컵이 틀렸죠. 투명이 아니라 색깔 있는 플라스틱. 식탁보보다는 앞치마가 더 날 테고, 졸려할 때는 그냥 멈춰야 되겠고요. 손잡이는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거. 왜 무거운 게 좋다 그랬죠?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 대상자는 손잡이는 고무가 붙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이랬죠. 자,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실에 유리로 된 탁자를 놓아둔다. 2번, 냉장고에 가위 모양의 자석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다. 3번,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번, 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둔다. 5번, 식탁에 약을 놓아둔다. 정답은 4번이죠. 1번부터 보실게요. 유리로 된 탁자가 틀렸고요. 자, 냉장고에 자석 붙여놓지 말라 그랬죠.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잠궈 버렸을 때 바깥에서 여는 거를 또 까먹을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약을 놓아두면은 또 약을 아무 때나 드실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둔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행동을 멈출 때까지 모른 척하고 기다린다. 2번, 혼자 고향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3번,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4번, 고향집에 가실 수 있으면 가시게 한다. 5번, 고향집에 가실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답이 뭘까요? 3번이 답이죠.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 이건 또 왜 빨래 개기를 하달라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요거 때문에 지금 3번이 답입니다. 모른 척하고 기다려도 어르신은 화가 날 테고,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가시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갈 수 없다고 말해주면 속상해 하세요.
답은 3번입니다. 고향집에 가기 전에 어르신 저 빨래 개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죠. 66번입니다. 야간에 집안에 목적 없이 이것저것 목적 없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거. 이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배회. 자, 치매 환자의 배회에 대한 설명이야. 돕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1번. 창문을 수시로 열고 환기시킨다. 2번. 침대 주변에 옷을 걸어두지 않는다. 3번. 잠들기 전에 꼭 운동을 한다. 4번. 배회 코스를 없애고 안전하게 방 안에만 머물게 한다. 5번. 거실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자, 살펴보시면 정답은 2번이 답인데요. 자, 창문을 수시로 열면은 그 창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환기는 좋지만. 3번. 잠들기 전에 꼭 운동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4번.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방 안에만 머무르는 것도 틀렸고요. 5번. 어둡게 하면 더 불안하게 해서 마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침대 주변에 옷을 걸어두지 않는다. 왜? 옷을 걸어두면 사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자, 67번. 대상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에 대처하는 방법은 밥 달라고 할 때죠. 우리가 교재에서 뭐라고 해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었죠. 또 하나는요. 달력에 표시를 해둔다. 또 하나는요. 밥그릇을 키우지 않는다. 자, 여기서 뭐가 있는지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지금 10시예요. 간식 만들어 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이 빈 그릇 보세요. 어르신 드신 거 아닌가요? 그새 잊으셨어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언제 식사했는지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답일까요? 1번이 답입니다. 지금 10시예요. 간식 만들어 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밥을 안 먹었단 말 안 했어요. 지금 10시니까 곧 간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 이 빈 그릇 보세요. 어른이 드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2번도 이거 빈 그릇 치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답이 아니지 할 수 있지만 그릇된 표현 방법이라서 1번이 답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저 아저씨가 내 모자 훔쳐갔어 라고 자주 화를 낼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도둑망상이에요. 도둑망상. 도둑망상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1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어본다. 2번. 다른 사람의 모자를 빌려준다. 3번.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 4번. 같은 모자를 사두었다가 얼른 대처한다. 5번.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뭐가 답이에요? 4번이 답이죠. 같은 모자를 사두었다가 얼른 대처한다. 네. 여기 똑같은 거 있네요가 아니라 여기 있었네요 하고 찾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자, 69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요양보호사를 때리고 꼬집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 파괴적 행동에 관한 이야기죠. 자, 파괴적 행동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일어나지만 요양보호사도 물론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어르신들은 우리가 모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대처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1번. 팔을 잡아 멈추게 한다. 2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거린다. 4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지켜본다. 5번. 하지 말라고 단호한 목소리를 제지한다. 뭐가 답이에요? 3번이죠. 1번부터 볼게요. 팔을 잡아 멈추게 한다. 꽉 붙잡으면 이분들은 더 흥분을 하게 돼요.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면은 화를 내겠어요. 혹시나 또 알게 돼서 생각이 나면 또 화가 나요. 왜냐고 묻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멈출 때까지 지켜봤을 때 누군가 상해를 입어도 안 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하면은 또 약간 나무라는 것 같기 때문에 또 언짢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는 게 답이에요.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거린다. 3번이 답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아들 보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하는 방법. 해질녘이 되면 하니까 뭐예요? 석양 증후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다. 2번. 아들은 이민 갔다고 설명한다. 3번. 밖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4번. 낮에 따온 떡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번.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가자고 한다. 뭐가 답일까요?
요거는 또 4번이 답이에요. 낮에 사온 떡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 어르신이 좋아하는 걸 해본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파도 소리나 새벽 종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작업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갑자기 뚱딴지 같아요. 파도 소리나 새벽 종소리 뭐지? 라고 하지만 파도는 어디예요? 바닷가죠.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 새벽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시간, 장소,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진압력. 72번.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자,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 1번. 팔짱을 끼고 대상자와 말한다. 대상자가 돌아 누워 있으면 그냥 뒤에서 말한다.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면서 대화한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을 건넨다. 5번. 반응이 없으면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뭐가 답일까요? 자, 팔짱 낀다. 팔짱 끼면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돌아 누워 있는데 막 말하면 그분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도 편하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4번 보세요. 대상자 같은 눈높이에서 말을 꺼낸다. 요게 답이죠. 자, 5번도 반응이 없으면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쳐다보게끔 얘기하고 눈 마주치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뒤에 73번입니다. 다음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이냐. 공감대 형성하는 거예요. 자, 어르신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다리 아파. 꼼짝을 못하겠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지금 아픈 거를 공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연세가 많으시니 아픈 건 당연하지요. 진통제 좀 드릴까요? 그동안 잘 참으셨으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옆집 어르신도 많이 아프시대요. 다 그러고 지내세요. 뭐가 답일까요? 아픈 거에 대한 공감이니까 1번이죠.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74번. 대상자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할 때 올바른 나 전달법. 나 전달법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와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죠. 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어르신이 옷 갈아입지 않으니 제가 힘드네요.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외출 못해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답이 뭐겠어요? 2번이죠.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제가 힘드네요. 요게 답입니다. 75번. 다음 보기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함께 여가 활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여가 활동을 했나 한번 볼까요? 다리가 아파 못 돌아다녀. 하루하루 너무 심심해. 그랬더니 요양보호사가 그럼 우리 같이 종이접기랑 퍼즐놀이를 할까요? 했어요. 자, 종이접기와 퍼즐놀이는 어떤 여가 활동이지요? 네, 소일활동이죠. 소일활동에 또 뭐가 있습니까?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TV 시청, 종이접기, 퍼즐, 이게 다 되어 있죠. 자기 개발은 뭐가 있어요?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시 낭송, 연주 가기, 뭐 이런 것들이고, 운동회는 말 그대로 운동이에요. 체조라든가 가벼운 산책을 이야기하고요. 자, 사교월학에는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그 다음에 종교활동은 교회, 사찰, 성당 가기. 헷갈리시는 거 있으세요? 자, 헷갈리는 것들은 한번 교재를 414쪽을 보시고요. 요거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가활동 유형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6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가 필요한 것은?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활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요건 답이 뭘까요? 네, 4번 이해력 장애죠. 자, 시각장애는 보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뭐 손짓 몸짓이 아닐 테고, 운동장애도 그렇고. 자, 이해력 장애 4번이 답입니다. 77번. 대상자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켰대요. 자, 경련을 일으킬 때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경련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머리 밑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부드러운 걸 대주고, 목 부분을 느슨느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생각들 나시죠? 1, 2분 안에 회복이 되면 놔두는데 억지로 억압하지 말고 만약에 처음 쓰러졌거나 갑자기 쓰러졌거나 5분 이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한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라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쓰러졌을 때 경련이 일어났을 때 몸을 어떻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답이 뭘까요? 5번이죠. 78번. 다음 중 가장 응급처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구냐? 이럴 때는 우리 응급처치 해야 되는 대상자는 어떤 순서? 긴급을 요하는 순서예요. 자, 누가 긴급을 요하는지 한번 봅시다. 변비로 복부 팽만이 있는 경우, 화재로 연기 흡입 후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운동 직후 호흡수가 상승한 경우, 조리하다 칼에 찔려 피가 나는 경우, 계단을 넘어오다가 넘어져서 통증이 있는 경우. 가장 긴급한 우리가 생명과 직결된 거는 뭐예요? 2번이죠. 화재로 연기 흡입 후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2번이 답입니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하지 않는다. 2번. 심장 리듬은 3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4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자, 답은 뭘까요? 4번이죠.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죠. 충전 중이니까, 충전하는 동안에 심정지 상태니까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것이고, 자, 심장 리듬은 몇 분 간격으로? 2분 간격으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지 않고 떨어진다죠. 전기 충격 전달될 때 붙잡으면 그 사람한테 전기 충격이 오니까 떨어져야 되겠고, 자, 4번. 분석 중이라고 하면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맞습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뭐를 해요? 가슴 압박을 하죠. 가슴 압박. 인공호흡보다 더 중요한 건 가슴 압박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80번이에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당 60회 속도로 압박한다. 2번. 대상자의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올려놓는다. 3번. 양팔을 굽히면서 압박한다. 4번. 손가락을 가슴에 대면서 압박한다. 5번. 15회의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한다. 자, 답은 2번이 답이죠. 위치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올린다 답인데, 야,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분당 60회가 아니라 어떻게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해야 되겠고, 자, 3번은 양팔을 곱게 펴서 어떻게?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손가락을 가슴에 대면서 압박하면 또 이 갈비뼈, 늑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손꿈치를 놓고 손가락을 깍진 채로 하는 거고요. 자, 30회 압박이 아니라 뭐예요? 15회가 아니라 30회의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이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유사하게 만든 그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